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국가의 운명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언론들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국내 언론도 그렇고 해외 언론도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것이 종말의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그전에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한번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페이스메이커 이재명과 피스메이커 트럼프가 만들어갈 한반도의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적어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교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 땅에 잠시나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중동에도 어찌됐든 이란과의 전쟁이 좀 끝난 상태인데 중동 전쟁은 마무리 짓고 아브라함 협정을 이렇게 마무리 져서 중동 땅의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그 외에 또 세계의 또 다른 화약고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한반도에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그야말로 미국이 힘을 통해서 박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대가 잠시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제가 트럼프 대선 기간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체가 지금 좀 하나하나씩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페이스메이커 이재명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죠. 성경적으로는. 트럼프가 만들어갈 한반도의 평화.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이번 회의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일신, 한반도 평화 오직 트럼프만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걸 아주 꿰뚫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이. 꿰돌이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우쭈쭈 하고 높여주니까 트럼프가 그 말에 활짝 웃는, 당신이 피스메이커라 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리더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훌륭한 리더분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제 생각에는 접근 방식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공을 많이 들였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는 거였는데, 그게 그때 씨를 뿌리고 재선이 되면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4년 만에 와신상담한 뒤에 다시금 대통령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이 북미 대화를 다시 한번 재개해서 자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제가 보기에는 꾀돌이 같아. 이 트럼프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한미 회담을 그렇게 부드럽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봅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겠고요. 내가 한국의 지도자들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적절한 대북 정책을 통해서 좀 더 그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So resolving this issue through 높여주죠. 내 힘으로는.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남북 문제가 풀기가 힘듭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화난 상태고. 근데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 높여주죠. 우쭈쭈쭈 해주는 거죠. engagement is not an easy thing.
And the only person that can make progress on this issue is you, Mr. President.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So if you become the peacemaker, then I will assist you by being a pacemaker. That's good. We can 네, do. 좋습니다. 좋아하죠? 당신이 피스메이커로 앞장서면 나는 그 뒤에서 이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가지고 지금 남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나서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트럼프가 남북의 평화체제를 갖고 오는 그런 귀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10월 달에 에이펙이 있나요? 에이펙 이후에 판문점에서 한번 좀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도 뭐 계속 했던 걸로 하는데 좀 지켜봅시다. 자, 트럼프가 남북의 피스메이커가 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오면 내가 당신을 노벨 평화상으로 강력히 추수하겠다. 뭐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쭈쭈 해주죠. 김정은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에 트럼프 월드 지어라. 사업가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 우쭈쭈쭈.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칭찬을 좋아하는 노인네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어낼 수 있어야죠.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꾀돌이죠. 자, 봅시다. 지난 2월 블로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 자신의 임기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 원한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임기 8개월 차인 지금 트럼프가 방미 중인 이재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미 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꺼내니까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정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런 이슈를 이재명이 이렇게 탁 던져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친 언사와 투쟁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전쟁을 반대하고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이라크 전쟁 때도 이 트럼프가 자신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 이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지만은 어찌됐든 이 땅에 전쟁보다는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온 것이 바로 트럼프 행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재명이도 그걸 안 거죠.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힘을 써왔던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작업이 바로 지난 임기 때 볼턴으로 상징이 되는 네오콘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왜? 저들은 이 땅에 긴장이 지속되고 혹시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 돈을 벌 수 있는, 그 네오콘 뒤에 뭐가 있어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 긴장과 또 전쟁을 원하지만 트럼프 입장은 또 다르죠. 네오콘하고 상관없이 또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구축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못한 걸 지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꾀돌이 이재명이,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꾀돌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트럼프의 마음을 간파하고 한반도 평화는 오직 트럼프만 할 수 있다. 당신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신다면 나는 당신을 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를 어린아이처럼 웃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좋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외교입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띄우고 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또 얻어내는 것이 외교적 기술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구상이 빠르면 10월로 예정된 경제의 경제에서 열리죠. 여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 구상은 트럼프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에이펙에 참여했다가 이제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준비할 거고, 제가 보기엔 김정은이도 못 이기는 척하고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의 중재로 끝나게 되고, 뭐 거의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중동 전쟁도 아브라함 협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뭐 지금 가자지구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안 끝나긴 했지만, 이미 큰 전쟁은 끝났으니까, 이란과의 전쟁은 끝났으니까 격가지 이 전쟁들을 마무리 짓고 나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중동 땅에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의 화약고인, 이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또 다른 화약고는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도 트럼프로 인해서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면,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트러블 메이커, 굉장히 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런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뭐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강하니까. 마태복음 5장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이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시킨다면, 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길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뭐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게 중재에 나섰냐 그랬을 때 기자가 물으니까 뜬금없이 그랬죠. 나 천국 가고 싶어서. 물론 여러분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트럼프가 아마 그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일컬어질 것이다. 어찌됐든 자기가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다. 뭐 그런 꿈을 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마무리가 아마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는 그런 업적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그 의도가 무엇이든 피스메이커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하는 이 트럼프로 인해서 전 세계와 한반도에 잠시나마 전쟁이 그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회담 직전에는 굉장히 이 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죠. 돌출 발언으로 인해서 2시간 30분 전에.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시작 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지만 만남과 동시에 미소와 악수가 오가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흘러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한국 측을 긴장케 만드는 돌출 발언을 했다.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2시간 30분 앞둔 시점에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린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어찌 보면 툭 던져놓고서 궁지에 몰아넣고서 자기의 것을 얻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이후 정상회담 직전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우리 군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 며칠간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이 소스를 제공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극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교회가 누굴까? 응? 뭐 김장한 목사일 수도 있고, 미국의 인맥이 강하니까. 그래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아니, 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수색한 거 아니에요. 임성근 사단장 로비한 거로, 최병 사건으로. 아이고, 이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
사실은 트럼프는 이 개신교하고 통일교를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몇 번 정치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통일교도 압수수색을 당했죠. 아마 그 통일교 쪽이나 아니면 김장한 쪽에서 이런 정보를 흘렸을 것 같다. 뭐 그 뒤에는 뭐 릴라이트 세력들이 있겠죠,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좀 긴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해서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한 것이다. 설명을 해서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재명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이 한국교회는 오히려 이 땅에 분란을 조정하고 전쟁을 획책하는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트럼프로 인해서 이 땅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오고, 그게 얼마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쟁 걱정 없이, 나라 걱정 없이,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